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방어 전략. 교통사고가 단순 사고로 안 끝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가 있죠. 이때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단계별로 저희 동인에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임동환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이 차이가 당신의 형사처벌 여부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는 일반적인 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가 형사처벌의 1차 방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방패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종합보험이 있다면 다음으로 따져야 할 건 당신의 사고에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부분이 신호 위반 여부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진입 시점, 당시의 속도, 정지선까지의 거리,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 신호 위반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인데 분석 방법에 따라 중과실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신호 체계, 도로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중과실이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의 핵심입니다. 이 세부적인 다툼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뒤바꾸는 경우가 실무에서 정말 많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중과실 여부를 체크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했다거나 안전벨트를 미착용했다거나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경우, 이런 과실이 존재한다면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죠.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줄이는 근거로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당신의 상황을 진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한 결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엔 무리하게 합의에만 매달릴 필요 없이 법적 절차 안에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거나 종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이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한다면 당신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 기준이 대폭 개정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피해자 몰래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 공탁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탁이 들어오면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엄벌을 탄원하면 이걸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서 재판에서 역효과를 낼 수도 있죠. 돈만 걸어두면 해결된다 라는 생각, 이제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공탁이 막힌 지금 형사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피해자와의 합의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중요하다는 건 아시겠는데 상대방이 완강하게 거부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정성 있게 다가가되 섣불리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얼마를 제시하느냐보다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습공탁이 아닌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합의,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것이 형사처벌의 첫 번째 방패입니다. 둘째, 당신의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따지세요. 블랙박스와 도로구조 분석이 핵심입니다. 셋째,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점검한 결과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면 합의에 총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공탁이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하는 지금, 합의만이 당신의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검찰 송치 전, 재판 전, 각 단계마다 할 수 있는 방어 범위가 다르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막막하고 불안하시다면 섣불리 혼자 움직이시거나 무작정 공탁을 걸기 전에 저희 법무법인 동인으로 연락 주십시오. 합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지 말지부터 냉정하게 판단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임동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